지지율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오늘은 갤럽이 나오는 날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또 하락했어. 또. 그래서 긍정 32, 부정 60. 요거는 부산 엑스포가 전반적으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짤도 매일 나오는데 부산 엑스포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변에 이게 분노가 확산되는 건 시간이 좀 걸려. 이렇게 보면 다음 주 리얼미터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데 어찌됐건 윤석열 지지율은 36을 찍었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여러분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11월 달이에요. 저게 36% 나왔던 게 11월 달인데 또 떨어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부정평가가 60을 다시 찍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20%대 또 나오면 눈덩이처럼 또 불어나는 구조. 이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성향별로도 한번 볼까요? 보수 312명, 진보 266명. 여전히 이 응답자들 보수가 굉장히 많고요. 틴 여론조사를 보면 저쪽으로 틴 여론조사 보면은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1000명 중에서 이 경우는 한 50명 정도 많은데 어떤 경우는 150명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여론조사 받는 것이 애국이에요. 여론조사 받는 게 애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를 같이 한번 볼게요. 긍정평가 이유 외교? 여기서 컷. 아니 내가 웃겨서 그래. 외교 석패. 아니 이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엑스포 유치전 참패가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언론들이 석패 이런 걸 쓰는 거 젖잘싸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이 그나마 국민 전체가 아니고 극우층한테 평가받는 게 외교예요. 왜 뻔질나게 나가면서 뭐 했다는 그 외교가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42%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 엑스포 유치가 참패로 끝났잖아. 그럼 저걸 허물어뜨리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여론이. 윤석열 내세울 게 없다고요. 봐봐.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특별히 내세울 건 없는데 그냥 빨아주고 싶은 거잖아. 일반적으로 보면. 참네. 근데 실제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어요. 부정평가 이유. 경제, 민생, 물가. 그리고 2위가 외교입니다. 못하는 거. 숫자로 한번 보세요. 윤석열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긍정평가한 사람 숫자가 324명이에요. 부정평가한 사람 숫자가 600명이에요. 숫자로 한번 볼까요? 외교 잘한다고 하는 42%나 600명 중에 14% 외교는 숫자 비슷해요. 숫자로만 보면 퍼센티지가 이래서 그런 거지. 324명 중에 42% 거의 절반 가까이가 외교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사실상 탄핵감인 거야. 아니 문득 드는 생각이 얘네들 모여가지고 야 이번 주 지지율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놈이 그럴 거 아니야. 아쉽게도 석패했습니다. 뭐 아랜선치나 좋은 CNI나 이런 거 보겠지. 이런 거 보고하러 들어가면 물건이 날라오니까 이런 건 보고하지 않고 잘 나온 것만 보여주겠지. 아니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청장이나 부산 엑스포의 그 기대치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보고만 갖고 있는 원래 거죠. 좋은 답을 하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제대로 된 전제가 있어줘야 되는데 주변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자체를 못하니까 얘네들은 아마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지금 구중군관에 모여가지고 이번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다 출마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고마워. 내가 했던 말이 정확할 것 같아요. 30%만 지지하면 이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막 북한과 막 선제 타격처럼 싸우고 바이든 만나가지고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하면은 30%가 국민 전체 중에 30%지만 총선 때는 투표율이 있기 때문에 내 지지층만 선동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가 얘들 내피셜인 건데 강서구청장 선거 때 봤잖아요. 실제로 17% 차이가 났잖아요. 이 여론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자들의 지금 엄청난 실책인 거고 이 여론조사를 쭉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6개월 남았다라고 하는 멘트를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시죠?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금방 시간 가요. 4월 달 10일 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10일이면 몇 달 남은 거예요? 4개월 남은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5개월도 안 남은 상태가 12월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지율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말하자면 이 총선은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개 쫄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병리평이냐 연동형이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모든 여론조사가 윤석열 탄핵해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야 야당이 이겼어 심판 끝 이게 아니잖아. 민주당이 내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180석만 먹어도 윤석열은 탄핵이에요. 왜냐하면 식물 대통령이고 반윤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긁어 모으면 210석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180석만 먹어도 윤석열은 사실상 탄핵에 가까워진다. 지금은 못하는 거 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사람들,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도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180석을 먹었어. 헌법재판소도 같이 움직입니다. 민심과 같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또 이번에 선거제에 있어서 완전 손해 보는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많아지는 제도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야기는 어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넘어가시고 어쨌건 윤석열 심판 선거 결국 심판이라는 표현을 빼고 탄핵 선거라고 해도 맞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자. 부울경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못한 결과물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지지율을 한번 전체껏 한번 봐봐요. 부울경 지지율은 일단 부울경만 보면 긍정 40, 부정 52예요. 52. 이건 더 벌어질 가능성이 꽤 있어요. 다만 이게 이 사례수라는 게 있잖아요. 1000명 숫자이기 때문에 부울경이 149명이에요. 그중에 잘하고 있다가 40이고 못하고 있다가 52잖아요. 이게 이제 샘플이 많아지면 여론조사를 못해도 예를 들면 다른 여론조사 뭐 RN서치, 조원 CNI, 한길리서치, 리얼미터 여론조사 꼭 다 합치면은 사실 거기 여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샘플이 작더라도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건 맞는데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으로 한번 펼쳐보면 볼게요. 서울은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56. 인천 경기는 잘하고 있다 27, 못하고 있다 67.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서울, 인천, 경기에 의석의 반이 몰려 있어요. 그다음에 충청권 대전, 세종, 충청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60. 광주, 전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잘하고 있다 9, 못하고 있다 84. 대구, 경북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35. 부울경 40, 잘하고 있다 52, 못하고 있다. 이걸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고. 이 여론이 변하겠어요? 물론 저 여론조사는 국민 전체 여론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투표장 나가기 운동하면 돼요. 저쪽에 정치 혐오 엄청 불러일으킬 거예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똑같다 전략을 쓸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윤석열 탄핵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안 변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가 한 방에 뒤집는 전략이었어요. 이게. 맞아요. 대실패로 들어간 거죠. 기대를 많이 했고 윤석열도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정치 혐오가 이쪽을 찍으나 저쪽을 찍으나 똑같아라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윤석열은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이제껏 없었어요. 이렇게 감출 수는 있었는데 윤석열은 다 들키잖아요. 다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혐오가 아니라 윤석열 혐오로 굳혀지고 있다. 이게 있잖아요. 이제 부산 엑스포는 유치를 못했지만 부울경 발전 등을 지방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다 같은 개소리 했던 애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들었던 것처럼 이런 게 있어. 아까 그 갤럽 기준으로 부정이 52%, 긍정이 40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 심리라는 건 그런 거다. 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못했어. 그러면 최민식 멘트가 나옵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평가가 더 고착화된다는 거지. 부울경 이제 민심 역전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해? 문재인 정부에서 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해준 그 노력들은 생각 안 해? 웃기는 놈들이 돼버린 거고요. 지금 부정평가가 다시 60%로 올라갔다는 거 저거 윤석열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 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자고요. 자,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하는
이 글로벌한 여론조사 모닝 컨설트의 윤석열 지지율은 긍정 22, 부정 31. 이게 지금 지난주하고 모닝 컨설턴트도 굳이 이 조사를 왜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기시다 이렇게 꼴찌에서 1, 2, 3위 이렇게 다투고 있고 체코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본으로 참전해가지고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여기도 그 지지율이 나아지질 않고 있죠. 야, 기시다가 이제 꼴등을 탈환했는데 정말 축하한다 이 새끼야. 아이씨. 긍정평가가 16%로 지금 전 세계 꼴찌입니다. 다음 달에 저 총리 바뀐다는 게 뭐 그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심리적 탄핵을 받아서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기시다를 안 찍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 기시다의 똥꼬를 빨다가 지금 이제 누구를 빨아야 될까요, 윤석열 씨? 아주 꼬숩다해. 이제 기시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 하겠죠. 우리의 공통점은 중간에 잘렸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도 트럼프한테 지금 뒤집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윤석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가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었던 거야? 그런 거야? 아유 참 에휴 인간 정말. 여기까지 할게요. 여론조사는 여기까지. 자, 흰구름님 감사드립니다.